어르신, 괜찮으세요? 천천히 앉으세요. 해진 작업복과 낡은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 병원 원무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지만 정다은의 표정엔 따뜻한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앉은 이 초라한 노인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이 남자가 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쓰러진 노인 앞에서 모두가 외면할 때 그녀만 달려갔습니다. VIP 환자와 신혼 미상의 노숙자가 동시에 실려온 한밤중, 그녀는 누구를 먼저 살렸을까요? 그 모든 순간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사랑을 잃고 평생 후회하며 살아온 한 남자. 그가 병원 구석구석을 배회하며 찾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정다은의 선택들은 그의 인생을, 그리고 그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큰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늦은 봄의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고층 빌딩 꼭대기층에 자리한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한강은 석양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도연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8배 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회색 양복은 단정했고 은발은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죠. 그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입술에 차가운 액체가 닿았어요. 씁쓸했습니다. 술맛이 아니라 마음이요. 회장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게.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5살의 정민재였습니다. 도연의 아들이자 이 회사 의료기기 부문 부대표였죠. 민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도연을 닮은 이목구비는 또렷했지만 눈빛만큼은 아버지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민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앉게. 도연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재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낮은 테이블 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왠지 더 멀게 느껴졌죠.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정말 결혼할 생각인가? 네,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누구라고 했지?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조사를 마쳤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정다은이라는 사람입니다. 31살이고 지방대학병원 원무과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고아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도연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학력은 지방전문대학 졸업입니다. 재산은 없습니다.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도연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툭 소리가 났어요.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되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민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유? 도연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이 회사의 부대표야. 언젠가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지. 그런 자네가 출신도 불분명하고 배경도 없는 여자와 결혼한다? 말이 되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왜 말이 안 됩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사랑? 도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 내 위치에서 결혼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야. 회사의 이미지고 집안의 체면이야. 저는 회사나 체면보다 제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택하겠다는 건가? 네. 민재는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다시 야경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빌딩들의 불빛만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죠. 자네는 모르네. 도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를. 사랑만으로는 안 돼. 출신, 배경, 가문. 그런 게 중요해. 민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셨잖습니까? 도연의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쑤셨어요. 사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죠. 40년 전 28배 젊은 의대생이었던 그에게도 첫사랑이 있었어요. 유진. 간호학과에 다니던 그녀는 가난했지만 밝았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그녀의 손길은 천사 같았어요. 도연은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했죠. 의사가 간호사와, 그것도 시골 출신의 부모도 없는 여자와, 절대 안 돼. 결국 도연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집안이 좋은 여자와 결혼했어요. 민재의 어머니였죠.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불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그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소식도 끊겼어요. 가끔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렇게 혼자 있을 때면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유진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도연 씨, 언젠가 당신도 사람을 먼저 보는 날이 오겠죠. 지위나 체면이 아니라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없었어요. 그저 슬픔뿐이었죠.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버지. 민재가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슨 뜻인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표정을 기억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도 항상 어딘가 먼 곳을 보시던 눈빛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있든 없든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제 진심입니다. 민재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장실을 나갔어요. 도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회장실은 넓었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그는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간호사복을 입은 그녀, 유진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그 온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사람을 먼저 봤어야 했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유진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죠. 도연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서랍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활짝 열린 것 같았어요.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이번엔 아들까지 그런 선택을 하게 둘 수는 없어.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결심한 건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결혼을 막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민재의 단단한 눈빛, 유진의 슬픈 미소,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여자 정다은. 새벽 3시, 도연은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정다은, 원무과 대리, 지방대학병원. 그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기로요.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라는 신분으로 가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가면을 쓰니까요. 변장을 해야겠어.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하지만 곧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희망인지 두려움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2025년 5월 20일 토요일 아침, 도연은 드레스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옷장엔 수십 벌의 양복이 걸려 있었어요. 검은색, 회색, 남색, 모두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옷장 맨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구석진 곳에 오래된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엔 낡은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점퍼, 해진 청바지, 낡은 운동화. 10년도 더 된 것들이었죠. 도연은 천천히 그 옷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맞겠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회색 점퍼는 어깨가 약간 좁았어요. 청바지는 무릎 부분이 하얗게 해져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밑창이 달아 있었죠. 도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어요. 평소에 당당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니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었죠. 이 정도면 되겠어. 도연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모습이라면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엔 고급 카드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현금만 몇 장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5장.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집을 나서기 전 도연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엔 비서가 준비해둔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정다은에 대한 조사 자료였습니다. 도연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진 한 장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31살의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썼어요.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이 밝았습니다. 도연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둘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기시감이 들었죠.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덮었어요.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하철을 탔어요. 30년 만에 지하철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출근하는 직장인, 쇼핑 나온 주부, 놀러 가는 학생들. 모두들 바빴습니다. 도연은 손잡이를 붙잡고 섰습니다. 옆 사람의 어깨가 부딪혔어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었으니까요.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지방 도시에 도착했어요. 역을 나서니
서울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건물은 낮았고 거리는 한산했어요. 도연은 병원까지 걸어갔습니다. 15분 정도 걸렸어요. 날씨는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단단한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유진의 슬픈 미소도요.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 유진처럼 상처 입은 사람은 또 만들지 않겠어. 도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병원이 보였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외벽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깨끗했습니다. 입구엔 사랑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환자들로 붐볐어요. 접수 창구 앞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원무과가 어디 있을까? 안내판을 찾았어요. 1층 왼쪽 끝. 도연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벽엔 환자들을 위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친절, 정직, 사랑. 병원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원무과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어요. 안엔 책상 3개가 놓여 있었고 직원 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어요. 정다은.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진보다 더 생생했어요. 단발머리는 단정했고 안경 너머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환자 한 명이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허리가 굽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은은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네, 할머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진료비 영수증 좀 다시 받고 싶은데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아,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다은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를 정성스럽게 접어 할머니께 건넸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번엔 잃어버리지 마세요. 고맙네, 아가씨. 참 친절하구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편히 가세요. 다은은 할머니가 나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도연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유진도 저랬지. 환자를 대할 때 항상 진심이었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몇 장을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도연은 재빨리 옆으로 비켰습니다. 다은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은한 비누 향이 났어요. 화려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소박하고 깨끗한 냄새였죠.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요. 다은은 3층 간호사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다은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간호사 한 명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다은아, 오늘 저녁에 회식까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미안, 언니. 오늘은 봉사활동 가는 날이라. 또, 너 매주 가잖아. 좀 쉬어. 괜찮아. 나 그거 좋아해. 다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노인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벗 해드리는 거야.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봉사활동?
매조? 조사 자료엔 없던 내용이었어요.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연은 뒤따라 내려갔어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다은은 다시 원무가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아직 시간이 많았어요.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녀를 지켜보기로요. 일하는 모습, 사람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을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은은 동료 직원과 함께 병원 식당으로 갔어요. 도연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붐볐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김치찌개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다은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와 이야기하며 밥을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밝았습니다. 도연은 먹는 척하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다은은 밥을 남기지 않았어요. 반찬도 골고루 먹었습니다. 식사 예절이 바르고 동료에게 배려심이 있어 보였죠. 평범해. 너무 평범해. 도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가식적이지 않아서요. 오후 2시, 다은은 복도에서 환자 가족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된다니 수술비가 너무 비싸요. 남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은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가보세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네. 모든 분이 받을 순 없지만 신청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은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남성에게 안내했습니다. 3층 복지과로 가세요. 김사회복지사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성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규정대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유진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연 씨, 사람을 대할 땐 마음이 먼저예요. 규정은 그 다음이고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생생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다은은 가방을 챙겨 병원을 나섰습니다. 도연은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다은은 버스를 탔습니다. 도연도 같은 버스에 올랐어요. 맨 뒷좌석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30분 후 다은은 한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은빛 노인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도연은 놀랐습니다. 정말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구나. 다은은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다은은 할머니 한 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이 여자는 진짜구나. 도연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요. 귀갓길, 도연은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유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그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아, 내 말이 맞았어. 사람을 먼저 봐야 하는구나.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도연은 서재로 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다은. 그녀는 아들이 선택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루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기로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요. 2025년 5월 23일 화요일 오후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궂은 날씨였어요. 오후 2시쯤 되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병원 1층 로비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이곳을 찾은 거예요. 여전히 낡은 점퍼와 해진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읽지는 않았어요. 그저 다은을 관찰하는 핑계였죠. 로비는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우산을 접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간호사 부르는 소리. 시끄러웠습니다. 다은은 원무과 창구에 서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접수를 받고 서류를 정리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지만 지친 기색이 없었죠. 다음 분, 다은이 불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창구로 다가왔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어요. 예약이 되어 있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여성의 목소리는 초조했습니다. 다은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응급 환자가 많아서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30분 정도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30분이요? 애가 계속 울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간호사실에 급한 케이스라고 전달해 드릴게요. 다은은 즉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간호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이 먼저 아기 상태 확인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잠시 후 호출하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여성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런 작은 배려가 사람을 편하게 하는구나. 오후 3시, 비가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로비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고 있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 보호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진 않았어요. 사람들은 주변에 서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병원 직원 2명이 지나갔습니다. 상황을 봤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눈치만 보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누가 모시고 온 거야? 모르겠는데. 보호자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책임질 사람도 없는데. 두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병원이라는 곳인가? 사람이 쓰러졌는데 아무도 돕지 않다니. 그때였습니다. 다은이 창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노인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다은은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은 젖어 있었어요. 그녀의 바지가 물에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다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노인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가슴이 아파요. 심장인가? 다은은 즉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멀리서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의료진 불러주세요. 다은이 소리쳤습니다. 한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무전기를 꺼냈어요. 응급팀 1층 로비로 와주세요. 환자 쓰러짐. 심장 관련 증상 의심. 다은은 노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약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금방 의사 선생님 오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다은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인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차가웠거든요. 응급팀이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2명이었어요.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의사가 물었습니다. 가슴 통증 호소하고 있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다은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노인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즉시 응급실로. 간호사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다은도 함께 따라갔어요. 보호자 계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오신 것 같습니다. 다은이 답했습니다. 그럼 신원 확인이. 제가 확인할게요. 일단 응급처치 먼저 해주세요. 다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들것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은은 끝까지 함께했어요.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직원 대단하네.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책임 문제도 있고. 도연은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미지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생각하는구나.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저랬어요. 40년 전 병원 복도에서 쓰러진 환자를 본 유진은 주저없이 달려갔었죠. 당시 실습생이었던 그녀는 선배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사람 목숨 앞에서 체면이 무슨 소용이에요? 유진이 그랬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다은이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고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동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할아버지도 안정되셨어. 근데 너 왜 그런 일까지 해? 원무과 직원이 할 일은 아니잖아. 사람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쳐? 다은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책임 문제도 있고 괜히 너만 손해볼 수도 있어. 손해라니. 사람 살리는 게 손해야? 다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동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다은은 원무과로 돌아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도연은 벤치에 앉은 채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그랬지. 사람을 대할 땐 마음이 먼저라고.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먹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유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유진아, 내가 말하던 사람이 여기 있구나.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켰지만 거의 먹지 못했어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정다은, 이 여자는 진짜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혹시 오늘만 그랬던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이 착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야. 좀 더 확인해야 해.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병원에 가기로요. 확실히 알 때까지요.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재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 다음 주에 뵙고 싶습니다. 다은이와 함께요. 도연은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작은 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어. 그녀는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야.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요. 더 많은 시험이 필요했어요. 진짜 그녀를 알기 위해서요. 지하철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도연은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출신, 배경, 체면.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걸까?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알 것 같아, 유진아.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도연은 서재로 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적었어요. 2025년 5월 23일. 폭우 속에서 본 진심. 정다은 첫 번째 시험 통과. 그녀는 이미지보다 생명을 택하는 사람이다. 도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그의 마음속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죠. 도연은 유진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유진아, 고마워. 내가 날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아. 사진 속 유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2025년 5월 27일 토요일 오후 병원은 주말임에도 붐볐습니다. 응급실은 특히 더 바빴어요. 교통사고 환자, 낙상 환자, 급성 질환 환자들이 끊임없이 실려왔습니다. 도연은 1층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이곳을 찾고 있었어요. 이제는 병원 직원들도 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병원을 자주 찾는 노인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죠. 오후 2시 응급실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한 거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것에 실린 사람이 급히 옮겨졌어요. 의료진이 뛰어왔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응급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봤어요. 들것 위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즉시 수술 준비.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보호자는요? 다른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원 미상입니다. 구급대원이 답했습니다. 의료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로를 쳐다봤어요. 신원 미상이면 수술 동의는 어떻게 하죠? 보호자 없으면 수술 못합니다. 규정상. 하지만 환자 상태가 위급한데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동의서 없이는 못해요. 의사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환자는 들것 위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규정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는 말인가.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다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무과에서 뛰어왔어요. 숨이 찼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다은이 물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인데 신원 미상입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수술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 상태는요? 뇌출혈 의심됩니다. 즉시 수술 안 하면 위험합니다. 다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임시보호자로 서명하겠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은을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임시보호자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겠습니다. 빨리 수술하세요. 다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은 씨, 이건 큰 책임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수술 안 하면 이 사람 죽잖아요. 규정상 원무과 직원이 임시보호자가 될 수 있나요? 다른 의사가 물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선 가능합니다. 병원 규정 32조 보세요. 다은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서 가져오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다은은 펜을 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정다은, 또박또박 쓴 이름이었습니다. 수술실 준비됐습니다. 환자 이송합니다. 의료진이 움직였습니다. 들것이 수술실로 향했어요. 다은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복도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 결단을, 저 용기를. 그는 천천히 다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으로 가까이 간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노인을 봤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은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큰 결정을 하셨네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책임 문제 같은 거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두렵죠? 당연히. 근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뭡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죽는 거요. 그게 더 무서워요. 다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유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책임질 때 가장 빛난다. 40년 전 유진이 그랬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을 새우던 그녀가요. 훌륭하십니다. 도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은은 다시 원무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5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다은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정말요? 다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다은 씨 덕분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은은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도연은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 사람은 진짜야. 규정보다 생명을 택하는 사람이야. 그날 저녁 도연은 병원 앞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야. 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되나? 네, 됩니다. 그날 저녁 식사 같이 하자. 너랑, 다은 씨랑.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놀란 것 같았어요. 정말이세요, 아버지? 그래. 만나보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하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노을은 더 붉어지고 있었어요. 유진아, 내가 맞았어. 사람은 책임질 때 빛나는구나. 도연은 주머니에서 유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안해, 유진아. 40년이나 걸렸구나. 내 말을 이해하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겠어. 출신도 배경도 체면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거.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유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어. 정다은, 넌 진짜 사람이구나. 밤이 내렸습니다. 공원은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찾은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지만 그의 어깨는 펴져 있었어요. 서재에 도착해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적었어요. 2025년 5월 27일. 무연고 환자와 한 여자의 결단. 정다은, 두 번째 시험 통과. 그녀는 규정보다 생명을 택하는 사람이다. 유진이 말한 그 사람이다. 도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깊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도연은 평온했습니다. 후회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게 해줄 거야. 도연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내가 날 여기까지 이끌어줬어. 도연은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머물 시간이 아니었죠. 다음 주 토요일, 도연은 정다은을 제대로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민재의 아버지로서요.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월요일 저녁. 도연은 회사 주차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엔진도 꺼져 있었고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죠. 그는 대시보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지갑은 40년 전부터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된 후에도, 불을 쌓은 후에도 버리지 못한 물건이었죠.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칸 뒤에 작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흑백 사진. 모서리는 해지고 색은 바랬지만 그 안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25살이었어요. 간호학생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단발머리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죠. 도연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유진아. 그가 작게 불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어요. 이제야 내 말을 알 것 같아. 1985년 여름이었습니다. 도연은 의대 3학년이었어요. 유진은 간호학과 2학년이었죠. 두 사람은 대학병원 복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진은 환자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걷기 힘들어 하셨죠. 유진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멈춰 섰어요. 마음이 끌렸습니다. 몇 주 후 도연은 용기를 내어 유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진은 수줍게 웃으며 답했어요.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도연 씨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해요? 유진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글쎄요.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서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의사셨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본인은요? 도연 씨 본인은 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유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요, 사람을 돕고 싶어서 간호사가 되려고 해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도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도연의 아버지가 유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여자와 헤어져라. 시골 출신의 부모도 없는 여자와 우리 집안 장남이 어울릴 수 없다.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 그런 감상적인 소리 하지 마라. 의사는 의사끼리, 재벌은 재벌끼리 만나야 한다. 그게 현실이야. 도연은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거셌어요. 아버지는 학비를 끊겠다고 했고 집안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도연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유진을 만나 말했어요. 미안해, 유진아. 우린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유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프게 웃었어요. 알았어요, 도연 씨. 어쩔 수 없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도연 씨가 행복하면 돼요. 유진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연 씨, 언젠가 당신도 사람을 먼저 보는 날이 오겠죠. 지위나 체면이 아니라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후 연락을 끊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1년 후 재벌가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민재가 태어났어요. 회사는 잘 됐습니다. 성공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무언가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유진아. 내가 맞았어. 난 잘못 살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람을 먼저 봐야 했어. 진심을 먼저 봐야 했어. 근데 난 체면만 봤어. 돈과 지위만 봤어.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널 잃었어. 그리고 4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창을 스쳤어요. 마치 유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토요일 저녁 7시 강남 레스토랑 라비에서 만나자. 다은 씨도 꼭 데려오너라. 문자를 보내고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민재가 유진처럼 상처받게 하지 않을 거야. 도연은 엔진을 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러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유진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몇 통,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녀가 선물했던 손수건. 도연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어요.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도연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헤어진 지 1년이 됐죠. 도연 씨는 잘 지내시나요? 저는 이제 시골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작은 병원이지만 보람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곁에서 일하는 게 행복해요. 도연 씨께 화가 나지는 않아요. 이해해요. 도연 씨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언젠가 도연 씨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위나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럼 그때쯤 도연 씨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유진올림.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유진아, 미안해. 이제야 깨달았어.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 내가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재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내가 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해주고 싶어. 도연은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40년의 후에. 유진, 내가 옳았어. 사람을 먼저 봐야 했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민재만큼은 다르게 살게 해주고 싶어. 토요일 정다은을 만난다. 이번엔 마음으로 볼 거야. 도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편안해졌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유진을 만났어요. 잘했어요, 도연 씨. 이제야 제대로 보시는구나.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고마워, 유진아. 내가 날 여기까지 이끌어줬어. 아니에요. 도연 씨가 스스로 찾은 거예요. 유진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오래 남았어요. 도연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창밖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아침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모든 게 시작될 거야.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아. 근데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유진이 말한 그 사람을. 도연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40년의 후회를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죠. 도연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백발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었어요. 유진아, 지켜봐줘. 내가 이번엔 제대로 하는지.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섰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수요일 오전. 병원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며 무언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청소를 다시 하고 화분을 옮기고 안내 표지판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재단 이사님 오시는 거 알지? 한 간호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응, 들었어. 박 회장님이시래.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대. 그럼 VIP 대우 해드려야겠네. 원장님이 직접 챙기신다며? 당연하지. 재단 이사님인데. 도연은 1층 벤치에 앉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재단 이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될까?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오면 병원 분위기가 달라지곤 했어요. 모두가 눈치를 보고 특별 대우를 했죠. 오전 10시 병원 입구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위험 있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입구에서 맞이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시오. 박 회장은 짧게 답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IP 검진실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병원장이 앞장섰습니다. 박 회장을 3층 VIP 검진실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 직원들은 모두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어요. 원무과 앞을 지나갔습니다. 다은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박 회장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VIP 검진실은 화려했어요. 일반 검진실과는 달랐습니다. 넓고 깨끗했으며 고급 소파와 커피 머신이 비치되어 있었죠. 편히 앉아 계시면 의료진이 곧 오겠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소.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과장 박상호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내과 과장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직접 검진을 담당하겠습니다. 상호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시오. 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혈압 측정,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중하게 진행되었어요. 검진이 끝날 무렵 상호는 병원장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오늘 응급실에 심근경색 의심 환자가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검사실이 지금 박 회장님이 쓰고 계십니다. 환자를 어떻게 할까요? 병원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박 회장님 검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해. 하지만 환자 상태가 VIP 고객이 우선이야. 알았지? 상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후 1시 박 회장의 검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1층 응급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자 상태 악화되고 있습니다. 즉시 검사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원무과로 달려왔습니다. 다은 씨, 3층 검사실 사용 가능한가요? 지금 VIP 검진 중이에요. 다은이 답했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요? 응급 환자가 있어요. 한 30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30분이요? 환자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다은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VIP 검진실 앞에 병원장과 과장이 서 있었어요. 원장님, 다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응급실에 심근경색 의심 환자가 있습니다. 즉시 검사가 필요한데 검사실이
지금은 안 돼. 박 회장님, 검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병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야. VIP 고객이 우선이야.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원장님,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다은 대리, 병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자네 위치를 생각해. 원무과 직원이 의료 판단에 끼어들 일이 아니야. 다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때 VIP 검진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요?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병원장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같지 않은데. 박 회장은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말해보시오. 무슨 일인가? 다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응급 환자가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 환자인데 검사실을 쓸 수 없어서 대기 중입니다. 왜 검사실을 못 쓰나? 지금 회장님께서 사용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 회장은 다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자네 생각은? 응급 환자가 먼저입니다. 다은은 똑바로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병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직원이 실례를. 아니요. 박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 판단이 옳소. 박 회장은 다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검진은 끝났소. 응급 환자 먼저 보시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은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은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원장, 병원은 사람 살리는 곳이요. VIP고 뭐고 응급 환자가 먼저요. 이걸 잊으면 병원이 아니오. 병원장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 회장은 다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요? 정다은입니다. 정다은 대리. 좋은 판단이었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오. 감사합니다. 박 회장은 병원을 나갔습니다. 다은은 즉시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검사실 비었어요. 환자 올려보내세요. 간호사들이 환자를 옮겼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도연은 3층 복도 끝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응급 환자가 먼저다. 권력보다 생명이 먼저다.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진가가 드러나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세 번째 시험도 통과했어. 정다은, 넌 진짜야. 오후 3시, 환자의 검사가 끝났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위험을 넘겼어요. 다은은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은은 돌아봤습니다. 낯익은 노인이었어요. 며칠 전에도 말을 건넨 사람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오늘 일 훌륭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다은은 그 말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 잃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다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2025년 5월 31일. 세 번째 시험. 정다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응급 환자를 먼저 택했다. 유진이 그랬듯이
이제 확신한다. 이 여자는 민재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다. 도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어요. 6월 1일 토요일. 이틀 후였습니다. 이틀 후면 만나게 되는구나. 제대로 된 만남이.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유진아, 봤지? 내가 말한 그 사람을 찾았어. 민재는 행복할 거야. 내가 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될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을 스쳤어요. 마치 유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유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고마워, 유진아. 널 사랑했어. 그리고 미안했어. 그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과거를 놓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였죠.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백발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2025년 6월 1일 토요일 오전. 도연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도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낡은 점퍼가 아니었어요.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였죠. 운전기사가 차를 몰았습니다. 도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해. 다은에게도 그리고 유진에게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렸어요. 병원 직원들이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병원의 재단 이사였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병원장이 급히 나와 맞이했습니다. 원장실로 가겠소.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앞장섰습니다. 원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이었어요. 큰 책상과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병원장이 소파를 권했습니다. 서서 말하겠소. 도연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병원 마당이 내려다 보였어요. 환자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일에 대해 들었소? 도연이 말했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환자 둘이 동시에 왔다는 일 말이요. 죄송합니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환자가 있었고 의료진이 부족해서. 원장. 도연이 병원장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병원은 무엇하는 곳이오? 사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맞소.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요. VIP를 대접하는 곳이 아니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젯밤 원장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소. 돈과 권력을 선택했소. 하지만 이사님, 현실이라는 핑계로 사람을 저버리면 안 돼요. 도연은 병원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다은 대리를 불러주시오. 지금요? 지금이요. 병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10분 후 다은이 원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일로 소환될 줄 알았던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원장실에 낯선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은 6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앉으시오, 정다은 대리. 도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은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이 병원 재단 이사 정도연이요. 다은은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재단 이사? 그 높은 분이 어제 밤일에 대해 들었소. 도연이 말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징계를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훌륭했소. 다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어젯밤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소. 더 위급한 환자를 먼저 살렸소. 그것이 의료인의 본분이요. 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오. 당신 덕분에 깨달았소. 이 병원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요. 도연은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원장, 어젯밤 그 환자 기록에서 지우지 마시오. 네. 신혼 미상 환자 말이오. 기록에 남기시오. 그리고 덕분에 살아났다는 말, 그 덕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시오. 도연은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정다은 대리 덕분이라고 기록하시오. 병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장 앞에 섰어요. 원장, 이 병원은 변해야 하오. VIP든 노숙자든 모든 생명은 평등하오. 이것을 잊으면 병원이 아니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다은 대리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있어선 안 돼오. 오히려 포상을 검토하시오. 네, 이사님. 도연은 다은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정다은 대리.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 이 병원이 아직 희망이 있소. 다은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도연은 원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 도연은 병원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유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유진아, 봤지? 내가 사과했어. 늦었지만 말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너도 기뻐하겠지? 정다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야.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40년 동안 너를 잊지 못해서. 근데 이제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사람을 먼저 보는 것. 진심을 먼저 보는 것. 이제 알겠어. 도연은 사진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안녕, 유진아. 행복해.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후 3시,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레스토랑 예약을 확인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설렜습니다. 오후 5시,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준비됐습니다. 그래, 나도 곧 나가마. 다은이가 많이 긴장했어요. 걱정 마라. 좋은 자리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오후 6시 반, 도연은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예약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메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제대로 말해야 해. 진심을 전해야 해. 오후 7시 정각.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다은이 있었어요. 다은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었고 화장을 조금 했어요. 평소보다 더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소개합니다. 제 약혼자 정다은입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다은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만나서 반갑소, 정다은 씨. 앉으시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은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물 한 잔을 따라 다은에게 건넸습니다. 긴장 푸시오. 편하게 계시오. 감사합니다. 다은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다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거야. 이게 진짜 사랑이지.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다은 씨, 사실은 도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소. 다은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네. 병원에서 자주 봤소.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요.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그 할아버지? 그래요. 낡은 점퍼 입고 있던 노인이 바로 나였소. 다은은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재도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민재야,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당신들을 시험했어. 도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 출신이 불분명하고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만 직접 보고 싶었어. 정다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연은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변장하고 병원에 갔어. 일주일 넘게 지켜봤소.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다은 씨. 당신을 시험한 것에 대해.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하오. 당신은 우리 민재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요. 아니, 함께해야 하는 사람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환영하오, 우리 가족으로. 다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석양이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 토요일 저녁, 레스토랑 안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다은은 여전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냅킨으로 눈가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울게 되네요. 울어도 돼요, 다은아. 민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다은 씨, 궁금한 게 많겠지요? 네.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다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보던 그 할아버님이 회장님이셨다니. 놀랐겠소. 네,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변장까지 하시면서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겐 첫사랑이 있었소.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 전 일이요. 그녀도 병원에서 일했소. 간호학생이었지. 도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소. 부모도 없었고 집안 배경도 없었지.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소. 다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난 그녀를 지키지 못했소. 집안의 반대에 무릎 꿇었지. 체면과 배경을 택했소.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후회하며 살았소. 진짜 사랑을 놓친 것에 대해. 아버지. 민재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민재가 당신을 만나겠다고 했을 때 난 두려웠소.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민재마저 불행하게 만들까봐. 도연은 다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병원에 오셨던 거군요. 그래요. 그리고 봤소. 당신이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폭우 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하는 모습을, 무연고 환자를 위해 서명하는 용기를, 그리고 VIP보다 노숙자를 선택하는 당신의 마음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내 첫사랑과 똑같았소. 아니, 어쩌면 더 훌륭했소.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오. 헤어진 후 연락이 끊겼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소. 그녀가 바라던 세상이 아직 있다는 걸.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도연은 다시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고맙소, 다은 씨. 당신 덕분에 40년의 후회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소. 다은은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받아주셔서.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요. 편하게 지내시오. 세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다은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환자들을 돕는 일이 좋거든요. 훌륭하오. 하지만 원무과만 고집할 필요는 없소. 더 넓은 곳에서 일할 수도 있지 않겠소? 무슨 뜻이세요? 우리 재단에서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소. 소외된 환자들을 돕는 일이요.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데. 다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 말이요.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기회가 아니오. 당신이 자격이 있소. 민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한 분이었나 싶었어요. 아버지, 변하셨네요. 응? 예전 아버지는 이렇지 않으셨잖아요. 더 엄격하고 차가우셨는데.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랬지. 난 오래 잘못 살았어. 사람보다 돈을, 진심보다 체면을 봤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구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도연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둘 덕분이야. 날 깨우쳐줘서 고맙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저녁 9시. 식사가 끝났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어요. 한강 다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다은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버님이라니 좋구나. 도연이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주 보자꾸나. 우리 가족이니까. 네, 아버님. 민재와 다은은 차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운전기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잠깐만. 도연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유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유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는 사진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안녕이야. 행복해, 어디에 있든. 도연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서랍에 넣지 않을 거예요. 항상 곁에 두되, 이제는 마음으로만 간직할 것이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진짜 가족이 생긴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5년 6월 1일. 상견례. 정다은을 가족으로 맞이했다. 민재는 행복할 것이다. 내가 하지 못한 선택을 했으니까. 유진아, 이제 편히 쉬어. 난 앞으로 나아갈게. 도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저게 유진이겠지?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널 사랑했어. 그리고 이제 보내줄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을 스쳤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향했어요. 오늘 밤은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유진을 만났습니다. 잘했어요, 도연 씨.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행복하세요. 고마워, 유진아. 저도 행복해요. 도연 씨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유진은 천천히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도연 씨.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했어, 유진아.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프지 않았어요. 평온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상쾌한 아침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백발의 노인이 보였지만 눈빛은 젊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침이야.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커피가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맛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어젯밤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다. 내가 고맙지. 다은이도 너무 기뻐했어요. 아버님이 받아주셔서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다은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유진아, 보고 있지? 난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도연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었습니다. 40년의 후회를 끝내고 이제 도연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새로운 가족과 함께요. 2025년 6월 1일 토요일 저녁 레스토랑 안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다은은 여전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냅킨으로 눈가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울게 되네요. 울어도 돼요, 다은아. 민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다은 씨, 궁금한 게 많겠지요? 네.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다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보던 그 할아버님이 회장님이셨다니. 놀랐겠소. 네,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변장까지 하시면서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겐 첫사랑이 있었소.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 전 일이요. 그녀도 병원에서 일했소. 간호학생이었지. 도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소. 부모도 없었고 집안 배경도 없었지.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소. 다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난 그녀를 지키지 못했소. 집안의 반대에 무릎 꿇었지. 체면과 배경을 택했소.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후회하며 살았소. 진짜 사랑을 놓친 것에 대해. 아버지. 민재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민재가 당신을 만나겠다고 했을 때 난 두려웠소.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민재마저 불행하게 만들까봐. 도연은 다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병원에 오셨던 거군요. 그래요. 그리고 봤소. 당신이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폭우 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하는 모습을, 무연고 환자를 위해 서명하는 용기를, 그리고 VIP보다 노숙자를 선택하는 당신의 마음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내 첫사랑과 똑같았소. 아니, 어쩌면 더 훌륭했소.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오. 헤어진 후 연락이 끊겼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소. 그녀가 바라던 세상이 아직 있다는 걸.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도연은 다시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고맙소, 다은 씨. 당신 덕분에 40년의 후회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소. 다은은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받아주셔서.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요. 편하게 지내시오. 세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다은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환자들을 돕는 일이 좋거든요. 훌륭하오. 하지만 원무과만 고집할 필요는 없소. 더 넓은 곳에서 일할 수도 있지 않겠소? 무슨 뜻이세요? 우리 재단에서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소. 소외된 환자들을 돕는 일이요.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데. 다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 말이요.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기회가 아니오. 당신이 자격이 있소. 민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한 분이었나 싶었어요. 아버지, 변하셨네요. 응? 예전 아버지는 이렇지 않으셨잖아요. 더 엄격하고 차가우셨는데.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랬지. 난 오래 잘못 살았어. 사람보다 돈을, 진심보다 체면을 받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구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도연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둘 덕분이야. 날 깨우쳐줘서 고맙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저녁 9시 식사가 끝났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어요. 한강 다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다은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버님이라니 좋구나. 도연이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주 보자꾸나. 우리 가족이니까. 네, 아버님. 민재와 다은은 차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운전기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잠깐만. 도연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유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유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는 사진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안녕이야. 행복해, 어디에 있든. 도연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서랍에 넣지 않을 거예요. 항상 곁에 두되, 이제는 마음으로만 간직할 것이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진짜 가족이 생긴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5년 6월 1일. 상견례. 정다은을 가족으로 맞이했다. 민재는 행복할 것이다. 내가 하지 못한 선택을 했으니까. 유진아, 이제 편히 쉬어. 난 앞으로 나아갈게. 도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저게 유진이겠지?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널 사랑했어. 그리고 이제 보내줄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을 스쳤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향했어요. 오늘 밤은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유진을 만났습니다. 잘했어요, 도연 씨.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행복하세요. 고마워, 유진아. 저도 행복해요. 도연 씨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유진은 천천히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도연 씨.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했어, 유진아.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프지 않았어요. 평온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상쾌한 아침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백발의 노인이 보였지만 눈빛은 젊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침이야.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커피가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맛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어젯밤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다. 내가 고맙지. 다은이도 너무 기뻐했어요. 아버님이 받아주셔서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다은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유진아, 보고 있지? 난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도연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었습니다. 40년의 후회를 끝내고
이제 도연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새로운 가족과 함께요.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최신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